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뻤으나 행실이 단정치 못한 홍란이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시인은 중국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의 봉황새를 보는 것 같다며 감탄을 금하지 못했죠. 하지만 홍란은 어머니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홍란아, 너는 이렇게 아리따운 모습을 하면서도 왜 그리 행실이 좋지 못한 게냐? 어머니,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일 탓하시옵니까? 유가댁 도령님하고 있었던 혼인도 벌써 잊은 게야? 어머니, 그건 제가 도령님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 몇 번을 말씀드리옵니까? 아이고, 네가 무슨 점쟁이냐? 그것을 해보지도 않고 어찌 궁합 타령이냐? 홍란 부모님은 철없는 딸을 하루빨리 시집 보내기 위해 육가댁 서도령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홍란은 서도령 얼굴을 보자마자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며 한사코 혼례를 거부했습니다. 서도령은 홍란에게 한눈에 반해 서둘러 혼례를 올렸지만 홍란의 기고만장한 태도 때문에 결국 집을 나가고 절연해버렸죠. 홍란의 어머니가 진짜 걱정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홍란의 변덕 때문이었는데요. 저렇게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사내구실을 하는 남자를 원했던 것이죠. 어쩔 때는 남자라면 무조건 출세를 잘해야 한다는 말도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했던 겁니다. 홍란의 어머니가 걱정했던 일은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근방에 총각 유도령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남자 역시 행실이 그리 좋지 못하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처녀를 함부로 건드렸다는 소문도 있었죠. 홍란의 어머니는 특히 유도령이라는 남자를 조심하라고 늘 당부했습니다. 그런 유도령이 뜬금없이 홍란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란아, 나하고 살지 않을래? 기겁한 홍란은 유도령에게 미쳤다고 윽박질렀죠. 모처럼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다고 되새기고는 유도령이 나타날 때마다 도망쳤죠. 그러던 어느 날 유도령이 갈퀴를 손에 들고 찾아왔습니다. 홍란아, 너희 집에도 땔감이 많이 떨어졌지? 그런데 왜? 내일 땔나무를 가지러 가는데 너한테도 해다 주려고 그래. 우리 집 땔감도 해준다고? 그래, 홍란아, 그래도 내가 널 좋아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런 일이라면 하지 마.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하겠니? 홍란은 또 도망치려고 했지만 유도령이 갑자기 슬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까지 땔감 가지고 모질게 군다나요? 홍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유도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홍란은 다시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어차피 시집가는 홍란에게 따로 해줄 게 없으니 땔감이라도 해준다는 겁니다. 홍란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유도령을 따라 산책을 갔습니다. 유도령은 지게 하나를 지더니 홍란에게도 같은 지게를 주는 겁니다.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거야? 너희 집만 땔감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 이것은 네 지게에 올려야지. 그렇게 무거운 걸 나보고 지라고? 이롭소. 멜빵을 짧게 하면 세 다리도 거뜬히 들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네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지면 되잖아. 홍란은 안 그래도 산 구경이 하고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유도령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땔감이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유도령에게 맡기면 된다고 믿었죠. 한참을 걸어 올라 땔나무를 모을 적당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유도령은 가볍게 지게에 올려 일어났지만 홍란은 무겁다고 징징거렸죠. 어쩔 수 없이 유도령은 홍란의 땔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홍란의 응석은 계속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무겁잖아. 그러지 말고 땔감 몇 개만 더 가져가. 여인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다니. 너 정말 못됐어. 참다 못한 유도령은 내려가던 길에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홍란도 깜짝 놀라 유도령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는데요. 갑자기 유도령이 시익하고 웃는 게 아닙니까? 홍란아, 이제 보니 멜빵이 다시 길어졌구나. 내가 다시 짧게 해줄게. 유도령은 홍란의 어깨에 걸려있던 멜빵끈을 잡아 다시 짧게 해줬는데요. 유도령의 눈에는 홍란이 귀여워 보였는지 마치 지게에 의해 결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홍란의 몸이 사내보다 훨씬 작아 보인 이유도 있었죠. 안 그래도 약이 오른 유도령은 홍란을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슬쩍 지게를 뒤로 밀었더니 홍란이 낮아빠진 거죠. 홍란은 지게 위에 올려진 채 두 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다시 본래대로 안 해놔? 유도령은 홍란이 드러누운 채 두 발을 흔들고 있으니 흑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란아, 어쩔 거냐?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러니까 묻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유도령은 다시 한번 씩 웃더니 지금 네가 간두짓에 있다 이거야. 네 지금 꼬리 대막대기 끝에 선 꼴이네. 어쩔 거야? 너 이러려고 산책하자고 한 거지? 그렇다면 어쩔 건데? 유도령의 시선이 서서히 홍란의 양다리 사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홍란은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죠. 그래서 홍란은 이 짐 좀 벗고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유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 벗겨주면 그대로 달아나려고 그러지. 나 바보 아니야. 그러자 홍란은 눈을 찔끔 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대답을 해. 네, 오늘은 진짜 너하고 끝장을 볼 테니까. 그래도 홍란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유도령이 바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 테니까 그러지 마. 정말 나하고 살 거야? 네 말대로 같이 살 테니까 그 바지 좀 다시 올려. 유도령은 바지를 다시 올렸지만 못 믿어온 눈치였습니다. 이전에는 왜 나하고 살기 싫다고 했어? 그때는 당연히 마음에 없었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왜 마음이 다시 생긴 거야? 이 고비에서 벗어나려고 거짓을 구하는 거지. 네가 무슨 임금이라도 돼?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대막대기 끝에 서 있는 널 끄집어낼 줄 사람이 누구야? 홍란은 비겁하다고 느꼈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들었어. 홍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유도령은 어떻게든 더 골려주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의외였죠. 갑자기 내가 마음에 들었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갑자기 마음에 들 수가 있어? 그 머리가 마음에 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날 갖기 위해서 이런 궁리를 한 거 아니야? 날 꼼짝 못하게 만든 건 괘씸하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는 그런 각오라면 살림도 잘할 것 같아. 듣다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더니 다시 바지를 확 내리는 게 아닙니까? 뭐야,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이제 너는 내 사람인데 이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너 진짜 바보구나. 내가 왜 바보야? 아까는 내 머리가 마음에 들었다면서. 바보야, 할 거면 짐을 벗고 해야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 두 사람의 이 해괴망측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급격히 퍼져버려서 홍란뿐만 아니라 유도령 부모들도 한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이 퍼질 때까지 두 가족은 조용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홍란 집에서는 다시 혼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홍란아, 이제 그 몹쓸 소문도 사라졌으니 혼례를 올리자꾸나. 홍란 어머니가 점찍은 사내는 바로 며칠 전 이사를 온 김가댁 아들이었죠. 조만간 과거 급제할 인재라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남자이니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어서 혼례 약조를 잡자꾸나. 홍란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해괴한 소문 때문에 홍란도 큰 저항 없이 조용히 집에서만 지냈죠. 그렇게 혼례를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도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홍란 부모가 식찬에 쓸 것들을 사온다며 시장에 간 틈을 타서 나타난 것이죠. 홍란은 기겁했습니다. 너하고 나는 그림자도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 몰라? 그런데 유도령은 의아하게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란은 유도령이 혹시 실성한 건 아닌가 의심했죠. 너 며칠 있으면 시집을 간다고 해서 찾아왔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날 데려가려고? 그게 아니야. 난 네가 살 방법을 알려주려고 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거 모르지? 김가댁 그 아들은 밤일 못하는 여자한테 질색한다고. 거짓을 고하는구나.
유도령은 한참을 웃더니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이야. 김가댁 몸종들한테 들었는데 이미 여러 기녀들과 즐겼다고 하더라. 그것이 아직 서툰 기녀들은 바로 내쫓았다고 하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너 그거 못하면 바로 혼례도 취소가 될 것이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져왔다고 하잖아. 그건 바로 유키다. 유키라고? 그게 뭔데? 지금부터 유키가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빠듯이 들어가는 좁은 구멍이 첫째요. 동지섣달 온천 따스한 것이 둘째요. 작은 물어주는 것이 셋째요. 요리조리 엉덩이짓 요분질이 넷째요. 숨 넘어간다 소리 치는 것이 다섯째요. 방아 빠릿빠릿한 것이 여섯째다. 여기서 홍란이 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호기심 가득한 홍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아직 엉덩이짓과 요분질 소리 치는 것이 흠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밤이를 위한 묘기다, 홍란아. 유도령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홍란은 유도령이 덮치자 기겁했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엉덩이짓과 요분질을 실제로 배우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쾌감이 있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 재간을 익혔죠. 드디어 홍란이 혼례를 올리자 부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홍란이 워낙 절세 미인이니 김가댁 아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첫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홍란이 배운 대로 엉덩이짓과 요분질을 해댔던 겁니다. 그러니 김가댁 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그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 이불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김가댁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른 대로 고하라고 한 것이죠. 홍란은 우는 신용을 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가댁 아들은 홍란에 대해 그 짓에 이골이 난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날 밤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홍란이 마지막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과 분명히 다른 남정네를 생각하고 밤일을 했다는 것이죠. 홍란 부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어머니는 홍란을 방 안으로 급히 데려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사? 이제야 마음을 놓았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한 것이야? 홍란은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김가댁 아들이 밤일 못한다는 여자한테 질색한다는 말을 믿냐? 그리고 그것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애가 어딨어? 홍란은 억울했는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창 흥이 올라 윤도령이 아닌지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지요. 그 얘기를 엿듣던 아버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답니다. 군자는 자고로 혼자 있을 때조차 행실을 삼가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홍란은 담수지교라는 말처럼 물과 같은 담백한 교제를 배워야겠네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질환지교라는 말처럼 맑고 고귀한 만남을 이루시어 행복한 삶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